이제는 인생시대 용어 총정리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생양, 두 번째는 정신양, 세 번째는 인생양, 그리고 네 번째는 활동의 주체입니다. 과연 활동의 주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활동의 주체라는 것은 운용의 주체가 있기에 활동의 주체가 자리하는 것이에요. 활동의 주체는 양의 기운이자 또 차원은 생각이라 할 수 있고 지식이라 할 수 있으며 육생량을 생산하는데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심으로서의 그 만물을 만져가는 그런 기운을 우리는 활동의 주체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의 주체는 심으로 활동을 해가며 만물을 생성해내고 지식적 차원으로 육생물질 문명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육생물질 문명을 일으킨다. 다시 좀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면 활동의 주체는 직이라 한다면 운용의 주체는 천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삼라만상 자리함으로 인해 갖고 활동의 주체가 자리했어요. 천지창조가 활동의 주체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 양은 음에서 분리되었고 분리된 양은 만물이 생성하고 이 만물이 생성시키는 것은 운용의 주체 천기라. 이래 천지창조를 이룬 것은 천지음양합이 공이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지기의 만물은 삼라만상이라. 이 삼라만상의 만물을 이 인육도 삼라만상의 만물에서 빚어진 겁니다. 결국 이 육신도 활동의 주체로 자리를 하는 것이고 이 영혼의 인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운용의 주체로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인육은 활동의 주체요, 인기는 운용의 주체라. 결국 천기의 원소 인기는 운용의 주체인 것이고 지기의 세포 인육은 활동의 주체라. 천기의 인기는 지기의 세포 인육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인데, 다시 얘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운용의 주체 천기, 지혜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활동의 주체 지기, 지식으로서 보이는 만물을 만들어 운용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물은, 활동의 주체는 언제나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으로써 모든 걸 이루어 나가고 지식으로서 모든 걸 만들어 나가고 생각적 차원으로서 나의 꿈을 이루어 나가려 하는 만큼의 이기적인 질량을 운영해 나가는 게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죠. 삼라만상, 활동의 주체가 있음으로 인해 삼천내천세계, 저승, 운용의 주체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인육에 보이지 않는 인기가 들어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인육은 인육에 따로, 보이지 않는 기운은 기운에 따로 이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그 지배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인의 기운에 있는 것이지 보이는 인육의 기운에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인기는 운용의 주체로서 인육의 활동의 주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운용의 주체인 인기가 활동의 주체인 인육에서 벗어난다면 이 인육은 육생만 살아갈 뿐 어떠한 분별력도 없이 종물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제9시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용의 주체 인기가 있기 때문에
활동의 주체 인육이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운영해 나감에 따라 이 보이지 않는 저승은 삼천대천 세계로서 운용의 주체로 자리하는 것이고, 삼라만상은 활동 주체로서 보이는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천지음양합이 공의수 차원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아요. 물은 운용의 주체요, 대지는 활동의 주체라. 운용의 주체인 이 물이 대지에 흘러 들어가는 그 곳에는 활동의 주체 만물 자연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자연을 통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의 생활에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운용의 주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운용의 주체가 없는 활동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다운 삶 또한 살아가지 못해요. 물론 활동의 주체를 이해한 공간이 삼라만상 이승이라 그 기운, 운용의 주체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그 행위를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음양의 차원인 것이죠. 음은 운용의 주체요, 양은 활동의 주체라. 태양은 활동의 주체요, 음은 다른 운용의 주체라. 음과 양이 교차하는 것은 하루의 생활에 중요한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것에 있지만, 활동의 주체 때 활동을 하면 이 인육의 에너지는 소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소비된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 해가 지는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가 갖고 나의 인육에 대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것이죠. 에너지 충전소는 운용의 주체 가정이라 한다면, 활동의 주체는 행의 현장으로서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곳으로 자리를 해요. 인간에게 있어 그만큼 삼라만상은 밝은 우주로 살게 것이고, 또 청기는 암흑우주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청기와 지기의 차이는 밝음과 어둠이 있고요, 밝음은 만물이 있고 어둠은 만물이 없어요. 그냥 암흑우주 그 자체로서의 빗물진 공간의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밝음은 만물이 작용으로 인해 생성되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자리하는 것이죠. 운용의 주체의 어둠이 밝음을, 이 만물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만물에서 빛나는 빛이나, 그래서 활동의 주체는 밝은 우주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운용의 주체는 암흑우주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암흑과 밝음은 음양의 차원이라 지혜와 지식의 차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로움과 아쉬움의 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무것도 없는 빗물질의 차원이 이로움인 것이고, 만물에 있는 삼라만상이 왜 아쉬움인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빗물질의 차원의 에너지가 물질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물질은 육생물질 문명을 일으켜 인간의 삶을 영위시키지 못합니다.